네, 미적분 27번입니다. S와 T는 어떤 실수고요. 대소관계는 나왔습니다. 자, 이차 함수 위에 두 점 P, Q가 있을 때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밑에 일단 보기 전에 P와 Q 좌표가 지금 두 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 음함수죠. 그죠? 네. 자, 근데 그냥 음함수의 어떤 미분법이랑 관련된 얘기 같아요. 여기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래서 PQ의 중점은 요 지수함수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기하학적인 해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PQ의 중점의 좌표가 여기 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얘를 기하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얘는 그냥 S와 T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겠죠. 하는 적절한 그런 어떤 관계식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 문제 풀 때 너무 좀 투머치하게 안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죠. 자, 중점 M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선분의 중점이니까 2분의 S 플러스 T, 2분의 S제곱 플러스 T제곱이 되실 거고요. 이 점이 요 지수함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죠. Y값을 집어넣으면 2분의 S제곱 플러스 T제곱 이퀄 2에 2분의 S 플러스 T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약간 정리해서 통분하시고요. 요것도 좀 보기 안 좋아서 2를 좀 쓰고 넘길까요? 네, 요렇게 되겠죠. 자, 2 넘기시면은 S제곱 플러스 T제곱은 근데 굳이 안 넘겨도 되거든요. 넘길게요, 그냥. 네, 그럼 여기는 2배의 2에 2분의 ST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느낌을 생각할게요. S와 T는 요 식을 만족해. 라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PQ의 중점의 X좌표가 0이란 얘기를 먼저 해석을 한 이 순간에 대한 얘기니까요. 중점의 X좌표가 얘니까 얘가 0이란 얘기는 S에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계식이 있으니까 S가 마이너스 T일 때 우리가 T값을 구하시면 좋겠죠. 대입을 하시면 여긴 T제곱, T제곱, 2T제곱이 돼서 얘랑 지워질 거고요. T제곱은 여기는 0이 될 거니까 2의 1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요. 문제는 S랑 T랑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고 T는 S보다 큰 상황이니까 T 자리에 루트 2를 주시고 S 자리에는 마이너스 루트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해석하자면 중점의 X좌표가 0이란 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그 순간 대응하는 T값과 S값이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S를 T로 미분한 요 녀석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저희 요 식을 그냥 미분하시면 되겠죠. 음함수 미분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미분할게요. 정리된 식을요. 자, 요거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T로 미분할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은 ES, D에 3T, 여기는 2T가 될 거고요. 자, 우변에 있는 식은, 자, 얘가 일단 그대로 나올 거면서, 앞에 붙은 2가 여기 속미분할 때 2분의 1이랑 지워져서 안 쓸게요. 그럼 곱하기 찍고, 요거 속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S는 미분하면 D에 3T, T는 미분하면 1,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요거는 그냥 식이니까요. 여기에 요 값과 요 값을 집어넣은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DSDT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S 자리에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에 루트 2에 DSDT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얘는 여기 S 플러스 T가 0이었죠. 그쵸? 그럼 얘는 2가 되겠습니다. 전개할게요. 2에 DSDT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려 쓰겠습니다. 그럼 DSDT가 들어있는 식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를 묶어주시면 2 더하기 2루트 2가 우변에 남아있을 거고요. 좌변은 얘 이항시키면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SDT죠.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PQ의 중점의 X좌표가 0일 때죠. 그냥, 그죠? 요 상황. 1대의 그 뒤에 DSDT는 요거만 내리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쁘게 2루트 2 플러스 2분의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거 모양 한 번 더 루트 2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 정리하시면 2 더하기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보기에서 정답 고르시면 2번 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을 때 합성된 식이 여기 나와 있고 요 식이 예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식 보니까 여기 제가 말을 빼먹었네요. 여기 모든 실수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x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여기가 x를 들고 있어야 돼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항상 0보다 크던지 항상 0보다 작은 그런 형태의 모든 실수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미분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에 fx를 미분한 G' fx 곱하기 f'x.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 복잡해도 제가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이겠네요. 자, 그런데 요게 조금 중요해요. 이게 몇 번이었더라? 그 이번 시험에서 22번이었던가요? 공통과목 숨어있는 조건 하나 있다고 했죠. 네, 그거 정확히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22번 아니군요. 18번인가 20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숨어있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미분 가능이었는데 지금은 보시죠. 여기 지금 우변이 양수에 여기 양수죠. 이 정도 확인되시죠? 양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라는 것도 중요한데 얘는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서 0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0이 되면 등식이니까요, 얘가. 따라서 여기 있는 얘도 결코 0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있으면 그 x값은 요 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란 말에 모순이 생기겠죠? 자, 따라서 얘가 일단 0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고요. 자, 그렇게 되면 보시죠. fx가 현재 다항식이에요. 3차 함수겠죠? 그럼 걔를 미분한 f'은 어떤 2차 식이 될 건데 2차 식이 항상 0보다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f'이 최고차 계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던지 일단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숨어 있어요, 조건이. 그죠? 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자, 먼저 얘를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요 부등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x 곱하기 밑에 있는 g의 fx는 요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인 g'fx는 얘만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에 x제곱 2x 플러스 10에 나누기 f'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있겠습니다.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일단 확인할 거. 한번 똑같이 또 숨어 있습니다. 얘 양수죠. 얘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분모는 요 절대부등식을 항상 음수로 만드는 어떠한 조건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죠. 얘는 늘 양수니까요. 부호변화에 영향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소거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가 음수가 되는 조건을 여기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식을 정리해 보시죠. f'x를 곱하실 건데요. 근데 f'x도 지금 항상 0이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부호변화 영향이 없는데 일단은 곱하진 않고 통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f'x분의 여기는 x가 곱해져 있고요. 여기는 이미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2의 x에 f'x의 곱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얘인데 자, 문제는 잘 보시죠. 여기 지금 얘는 일단 양수음수를 떠나서요. 이 부등식을 떠나서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맞으시죠? 자, 근데 여기 지금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제곱 이런 인수가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조금 정리하시면 분자에 있는 식을 정리하셨을 때 일단 2의 x를 밖으로 뽑을 수 있고요. 원래 x가 있었고 그 다음 남아있는 식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 자, 마이너스 f'x라고 보시면 조금 더 식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이거 좀 쓸게요.
얘는 0이 될 수 없고요. 얘는 항상 양수죠. 여기 x가 있으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작든 크든 항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에 있는 x가 여기에 x가 하나 더 나와서 ax 제곱 형태의 어떤 완전 제곱식을 이루어야 되고 여기 a의 부호와 f'의 부호에 따라서 항상 양수고 항상 음수는 그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가 항상 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다 계산이 되어서 요거 어떤 AX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얘랑 결합돼서 요런 모양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근데 F'X는 2차식이라고 아까 말했으니까 여기다 위에 쓸까요? F'X는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요. x제곱과 10을 들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AX가 더 나오셔야 요 식이 얘하고 얘가 소거된 2-AX 형태가 되어서 얘랑 놀았을 때 완전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F'X는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F'1 집어넣었을 때 15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15 나오려면 A가 4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11 더하기 A가 15니까요. 자, A는 4면 좋겠죠. 얘를 4로 결정했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인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와 10의 합이니까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에서 고르면 1번입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두 등비수열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초항은 얘가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뭐 A에는 무한급수, B에는 급수가 다 6이 된다. 공식 쓰면 되겠죠. 이 조건은 뭐 새롭게 정의된 등비수열이겠죠. 이거 등비수열인 거 알겠죠? 또 등비급수가 요거다. 뭐 식 쓰면 되겠죠. 밑에 거는 좀 그 다음 얘기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단계로는 우리가 An의 초항을 A, 공비를 R1, Bn의 초항을 B, 공비를 R2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 조건의 식에 집어 넣으시면은 An의 급수는 1-R1의 A가 되겠고요. 자, 1-R2의 B가 될 건데 이 값이 6으로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이에요. 요거 새로운 급수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공비가 3분의 1과 R분의 1이니까 3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3R1분의 1분의 초항은 1 집어넣었을 때 이건 1이니까 A1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B도 똑같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고 모양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15분의 1이라고 줬어요. 자, 일단 연립을 R2는 좀 나중에 하실 거고 얘가 6이라는 조건과 얘가 15분의 1이라는 요 조건으로 연립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A는 하고 정리하시면 A분의 1이 있네요. A분의 1은 하고 정리하시면 6이 내려오면서 6배에 1-R1분의 1이 되실 거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은 일단 요거와 요거의 크로스의 곱이니까 1-3R1분의 1은 15배 A분의 1이니까요. 15배에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에 1-R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1만 들어있는 방정식이 되겠죠?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을 좀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요 노란색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마지막 나온 식이 여기 있잖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얘고 얘가 얘요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식은 B가 자연스럽게 소거되면서 여기를 R2로 바꾼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이거 그냥 대충 R로 뭉뚱그려 쓴 다음에 식을 써보시죠. 1-3R분의 1은 약 15배에 6에 1-R분의 1이 되고 요거 만족하는 두 실근을 R1, R2라고 작성하면은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방식으로 풀게요. 자, 일단은 요거 약분부터 하시죠.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되나요? 양변에 일단 3R 좀 곱합시다. 그럼 3R-1 이퀄 2분의 5에 3
1-r에 3r의 곱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붙잡아서 넘기시면요. 2-2r에 3r-1의 곱이 15r이 되고요. 자, 이거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푼 방정식이 있거든요. 네, 지금 풀어볼게요. 그냥 그럼 6r 제곱 마이너스 6r에 2r이니까 8r 마이너스 2가 15r이고요. 자리 없으니까 올릴게요. 그럼 6r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r에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2, 3에 1, 2로 찢어질 수가 있겠죠. 4에 3이니까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되시면은 R값 기준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R1이고 하나가 반대로 R2가 되겠습니다. 누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가조건에서 B가 좀 더 커요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R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보시죠.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나마 쉬우니까요. 요거랑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R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2분의 3이 되어서 약분하시면 9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에 대응하는 A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시면요. 여전히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냥. 그럼 여기는 3분의 5가 되어서 약분하면 10분의 1. A분의 1이 10분의 1이니까 A 값은 10이 나오시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얘가 R1이면 A는 9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R2가 되겠고, 그러면은 B는 1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B가 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냥 얘기가 끝난 거예요. 얘가 R1이 되겠고요. 여기가 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응하는 A 값이 아까 9였죠.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B가 될 거니까 10이 되면서 얘가 좀 더 큰 이런 상황이 맞아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는 지금 초항 공비 파악했으니까 끝난 상황이겠죠. 여기 이 문제를 좀 쾌적하게 풀기 위해서 A, B의 일반항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초항을 달고 있고, 자, 공비에 n-1제곱이 될 거고, B에는 초항을 10으로 달고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저식을 한번 써보시죠. 급수인데, 자,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부호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죠? 자, a n 플러스 k니까요. 부호 무시할게요. 절대값. n 플러스 k 곱하기 b에 부호 무시하고 n 플러스 l이 들어갔네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지금 시그마가 n에 관련된 변수기 때문에 n 제외한 거 다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에 2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l제곱은 밖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n-1제곱 요거 있죠? 요거랑 3분의 2의 n-1제곱 요거를 같이 연산해 주시면요. 2분의 1과 3분의 2의 n-1제곱이니까 약분하셔서 3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상수니까 여기가 등비수열이겠죠? 그럼 등비 급수가 될 거니까 답은 1-3분의 1 분의 초항은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초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배의 2분의 1의 K, 3분의 2의 L이 주어진 급수의 수렴값이 되겠고요. 자, 얘가 3분의 2니까 약분하시면 45, 3, 13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135에 2분의 1의 K에 3분의 2의 L이 주어진 수렴값인데 얘가 정수가 되래요. 그런 의미 아닌 정수 K와 L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왔어요. 사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문제가 좀 기네요. 자, 135를 볼 건데 이 친구는 속에 27 그리고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7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뭐 하나를 결정을 해서 풀면 좋을 거니까요. 의미 아닌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 0을 K에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없으니까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요 L이 너무 많으면 3이 많아져서 안 되겠죠. 그쵸? 여기 L은 0부터 가능하실 건데, 1, 2, 3까지는 써도 3이 지워져서 괜찮지만 4부터는 3이 넘치게 되어서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고요. 자, K에 1을 주겠습니다. K에 1을 주면 여기 2분의 1이 생겼네요. 그럼 이 2분의 1은 이쪽에서 안 지워질 거니까 여기 있는 2가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L은 0이면 안 돼요. 하나 이상은 들어가서 여기 있는 2를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자, 3까지는 가능할 건데 4가 되는 순간 아까에 똑같이 3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K가 2면은 여기에 2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2개 이상 들어있어서 얘를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2 이상부터 가능하겠고요. 2하고 3이 가능하시고, 자, 마지막 K가 3일 때는 L 자리에 3만 가능하시겠죠. 아시겠죠? 자, 더 이상 안 되니까 요게 가능한 모든 순서쌍의 경우의 수고요. 하나, 둘, 셋, 넷의 합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식을 만드는 문제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f4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때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2차 사인 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일단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 뭐 얘를 미분을 하더라도 좀 분리를 잘 해서 0되는 값을 각각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좀 보니까 gx가 t에서 극값을 갖는 의미 아닌 실수 t니까 정역을 어떤 뭐 양수로 제한하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뭐 알겠어요. 넘어가시면 좋겠죠. 나 조건이 조금 이제 살벌한 조건이 나왔는데 0이라는 함수값이 y값이 극대값인 동시에 극소값이기도 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그림을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극대극소가 한두 개 나오는 건 아닌데 얘가 지금 삼각함수가 합성된 어떤 주기성을 띠는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가 나오고 극소, 극대극소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셔야 되겠죠. 잘 보세요. 어떤 극대값이 나와서 여기 x축 0이 되겠고요. 그쵸? 얘가 0이죠. 0 함수값.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극대를 찍었으면 극소가 나오겠죠. 근데 극대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극소는 절대 값이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맞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0이 아닐 거고요. 올라갔다가 얘가 0이면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다시 극대값을 가질 건데 얘는 앞전에 나왔던 극대값보다 더 큰 극대, 즉 양수인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극소값이 0이 돼야만 됐죠? 극대값도 0이면서 극소값인 0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게 물론 뒤집혀서 극소, 극대, 더 작은 극소, 0인 극대 이렇게 나와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뭔가 극대 또는 극소가 나왔을 때 당연히 그 다음은 같지 않을 거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나오는 극대는 얘보다 큰 극대여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극소가 0이셔야 이런 일단 모양을 가질 거고요. 물론 이렇게 나왔다가 한참 의미 없는 일이 벌어지다가 이렇게 나와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은 우리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거의 다이렉트하게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비약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문제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분류하지 않았으니까 t에서 극값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배제시키고 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g'x는 자 f'의 sin 제곱 파이 x 플러스 sin 파이 x에 자
자, 요거 속미분 파트입니다. 속미분 하시면은 2의 사인 파이 x에 플러스 1 들어가시고 여기에 속미분인 파이 코사인 파이 x가 마지막으로 튀어나오는 좀 복잡한 구조겠죠. 자, 는 0 풀 거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지금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자, 그리고 말 안 했는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원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믿어도 되겠죠. 자, 그럼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얘 0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충분히 0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f'이 겉함수인데 겉함수 0 되는 거 두 개 있다고 일단 믿고 가셔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일단 0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가볼게요. 먼저 쉬운 거. 자, 코사인 파이 x가 0이 되는 x값은, 자, 물론 양수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0은 아니니까요. x값 기준으로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흘러가시겠죠. 2분의 7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파이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니까 해석하시면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 7이죠, 이거. 그럼 6분의 7파이니까 x 기준으로는 6분의 7, 또 얼마죠? 6분의 11.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9, 6분의 얼마 더 해야 되죠? 6분의 12 더할 거니까 6분의 23, 요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얘는 0 되는 거 모르니까 알고 있는 거 기준으로 먼저 얘기해 보시죠. 여기가 통분하시면 6분의 3, 맞죠? 6분의 9, 6분의 15, 6분의 21 이렇게 될 거니까 일단 크기 순으로 다 재배열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자, 그래서 x값 쓰시면 일단 6분의 3이 있네요. 자, 6분의 7이 있고요. 6분의 9가 있습니다. 그쵸? 6분의 11도 있고요. 6분의 2씩 커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6분의 13이 없네요. 6분의 15는 있고요. 6분의 17도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6분의 19는 또 있네요. 6분의 21도 있겠고요. 6분의 23도 있네. 요렇게 가겠죠. 갈 건데 지금 공차가 6분의 2라는 게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으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등차수열 이룬다는 얘기는 지금 이해되시나요? 힌트가 좀 이해가 좀 가겠어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실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쪽을 0으로 만든 실근이 누가 있을 거냐? 여기 지금 6분의 5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6분의 5가 뭐냐면 얘를 전체를 0으로 만든 값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누구도 있으셔야 돼요? 6분의 13도 있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6분의 17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5, 6분의 13, 6분의 17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 다 0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근데 문제가 그럼 너무 많잖아요 하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사인이라는 함수가 속함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주기는 2가 되겠죠. 얘가 주기가 2인 거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여기에 6분의 13을 넣어도 되지만 6분의 얼마를 넣어도 되겠어요? 1을 넣어도 어차피 얘는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6분의 1이 없어도 이렇게 써도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6분의 1이 있어도 되겠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6분의 1, 3, 5, 7, 9, 11까지 가시고 6분의 13부터는 저 상황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뒤에 나오는 반복은 배제시키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극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건을 하나 뽑고 갈 건데요. 이 6분의 1은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입하시면 F'에 자, 여기 2분의 1 제곱 4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반드시 0이 돼야만 하겠죠. 또한 얘도 실근인데 6분의 5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사인 값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는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조건은 다 해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을 거고요. 이제
좀 살벌한 나 조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들어가는 값들은 전부 다 gx에 들어가는 값이겠죠. g'x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요. 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개의 함수값을 써볼 건데 요 정도로 써보시죠. g의 6분의 1 자리가 없나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g의 6분의 1 g의 6분의 3 세로로 쓸게요. 6분의 5 g의 6분의 7 g의 6분의 9 g의 6분의 11 요 6개의 극값이겠죠? 극값을 바라볼 거고요. g의 6분의 1은 네, 여기에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2분의 1, 2분의 1이었으니까요. 4분의 3이 되었었죠? f의 4분의 3의 함수값을 빌려오는 거고요. g의 6분의 3, 즉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사인 값이 1이기 때문에 f2 값을 함수값으로 빌려오는 거죠. 6분의 5는 6분의 1과 대칭을 이룰 거니까 4분의 3 여전히 똑같고요. 6분의 7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9는 2분의 3이니까요.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저건 1이고 저건 마이너스 1이라서 F0이 되겠고요. 6분의 11은 6분의 7과 대칭수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요 얘기를 이제 실제 상황에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자 이렇게 gx의 그림을 대충 그릴 건데요. 지금 6분의 2 칸마다 극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리시고 그 뒤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가정해 볼게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뒤에는 너무나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바라보실게요. 잘 봅시다. 어떠한 0이라는 극대값이 나왔으면 얘 이후로 한 번, 두 번 거쳤다가 0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분의 1, 요 값이 극대라고 가정합시다. 얘가 극대값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극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3은 당연히 극소가 되겠죠.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6분의 5의 함수값이 당연히 극대가 될 건데 문제는 얘하고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극대값 0을 가지면서 자, 그럼 그 다음 극소겠죠? 관심 없어요. 그 다음은 극대일 건데 그 다음 극대값이 이렇게 올라가야 그 다음이 극소값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얼핏 보면 가능한 그림 같지만 여기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6분의 7과 6분의 11의 함수값이 같기 위한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 극대값으로 출발하면 결과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로 극대 0 출발 안 됩니다. 뭐 극소도 안 될 거예요. 같은 얘기로. 이게 뒤집힌 것 뿐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극대 출발하는 걸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얘가 극대라면 F2가,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6분의 3. 두 번째에서 0이라는 극대값을 가지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앞에 거는 뭐 어떤 극소겠죠. 그쵸?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극소가 나올 거니까 관심 없고. 자, 그 다음 6분의 7에서 값이 나올 건데, 얘는 얘보다 큰 극대를 가져야 되겠죠? 6분의 9에서는 극소를 가지셔야 되는데 0이 이렇게 나오시는 그림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6분의 3에서의 극대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0인 상황이고요. 자, 근데 얘랑 똑같은 값이 안 보이잖아요. 됐고요. 4분의 3, 4분의 3. 즉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함수값은 어차피 f의 4분의 3을 빌려오는 거니까 값이 같아야 되겠죠.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고요. 6분의 7에서의 극대값은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얘랑 다른 값이니까 양수일 수 있어요. 양수이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요. 여기 밑에서의 함수값, 6분의 9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되는 건데 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됩니까? 0이어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0이면 되겠고요. 6분의 1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같을 거니까 얘랑 동일한 높이의 극대값을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상황은 관심이 없고요. 지금 여기가 0이면서 극소값이 0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높낮이가 같고 여기 두 개의 높낮이가 같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요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끌고 올 거예요. G에 6분의 3을 집어넣은 거. 그러면 F에 2를 집어넣은 게 되겠죠? 걔가 0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G에 6분의 9를 집어넣은 거, 즉 극소값 F0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끌고 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를 만족하는 fx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식이 깁니다. 문제가 fx는 요거 두 개 들고 있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 x에 x-2가 되겠고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f'x를 좀 구하실 건데요. 네, 잠시만요. 330.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ax 될 건데요. 자, f'x 구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f' 4분의 3을 집어넣을게요. 16분의 9니까요. 16분의 27. 4분의 3, 2분의 3 남네요.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자, 그거 0이 돼야 되거든요. 자리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럼 2a 2분의 3a니까 2분의 1a는 요게 16분의 48, 16분의 마이너스 21이라서 넘어가면요. 16분의 21이 될 거고요. 자, a 값을 약분하시면 8분의 2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길죠. fx는 어딨죠? 식이 하도 많아. 여기 있네요. x에 x-2에 x-8분의 21이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f4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32죠. 그럼 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셔서 계산하시면 11이 되시겠죠. 맞나요? 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